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한국인,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모두가 상처를 받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고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강의된 내용의 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간다면은 첫째, 전통적인 한국인, 전통적 한국인하고 2011년 오늘날 한국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해방될 때까지 있던 전통적 한국인은 어떠했는데 66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인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전통적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냐 하면 점잖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점잖은 이. 요즘은 거의 이런 말 안 쓰죠. 그러나 66년 전에는 점잖은 사람을 선호했는데 반하야 오늘날 사람들은 점잖은 것은 둘째치고 무조건 1등 하는 사람이 되라. 1등 하는 이. 성적을 바짝 올리는 이. 또 남보다 뛰어난 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은 성인 군자와 같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군자답다, 성인 군자답다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반하야 오늘날 사람들은 성인 군자는 안 돼도 좋으니까 인류대 가고 하는 사람이 되라. 어쨌든 남보다 성적을 올려가지고 무조건 인류대학만 가거라.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해방 전까지만 해도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 자식의 도리, 또 아들, 딸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다하라 말은 하지 않고 무조건 출세하는 사람이 되라. 출세하는 일. 남보다 앞서고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고 이름을 날리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정을 보아도 행신하는 가정, 행신하는 집안이 되기를 기대해. 그 집안에는 행신을 한다. 그야말로 예의 법도도 안다.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오늘날은 무조건 큰 인물이 되라. 큰 인물. 집안에 큰 인물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인물이라 하는 것은 키가 큰 걸 말하나요? 뭐 어떤 인물일까요? 큰 인물은 예? 높은 자리 또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예? 돈을 왕창 번 사람,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교수, 박사, 이런 큰 인물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그 다음에 또 66년 전에 해방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사는 걸 좋아했냐면 안빈낙도를 좋아했습니다. 안빈낙도. 안빈낙도가 뭐죠?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안빈낙도. 그래, 가난하더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먹을 게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또 집도 허스름하고 이러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권장하고 하나의 가치로 본데 반하야 오늘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가난하고 이래도 기쁘게 살아라 합니까? 어떻게 살아라 합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워 페리스, 예? 예, 타워 페리스의 아파트를 얻어서 살아라. 그런 데서 살면은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의 삶으로 이고 그 다음에 아주 빛과 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라. 외제차. 그 다음에 사파이아 반지를 해라. 그래야 사람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전통적 한국인의 가정과 66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인의 권장 사항이랄까 이렇게 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보나요? 66년 전에 없던 사람도 그렇게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전통적 가정은 그야말로 개인보다는 집안의 명예, 가계를 중시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구태여 붙이자면 가계주의죠. 가계주의. 뭐 어디에 김씨다, 또 경주 최씨다, 또 하는 이런 가계를 중시하고, 또 가계 못지않게 중시한 게 뭐냐면 뭐입니까? 예? 가계 못지않게 중요시한 것이 무엇이죠? 모교. 모교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고향. 또 더 연장선상에서 나라가 이런 것이 전부 한국인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요, 주목할 일이 돼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학술적인 용어를 쓰면은 한국인이 나는 할 때는 무슨 말이 되나요? 한국인이 나는 할 때는 어떤 말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데 사설을 봐도 거의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논설위원이 논설을 쓰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나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가정 속에 묻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걸 세계학회에 뭐라고 발표했나요? 한국인의 자아를 포괄적 자아라고 내가 세계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괄적 자아. 영어로는 all inclusive self. 한국인이 나는 할 때는 벌써 그 속에는 자기 부모, 형제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어릴 때 다니던 학교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살던 고향에 소나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된 게 한국인이 나는 하는 개념인데 반하야 서구인들이 나는 할 적에는 그야말로 그 개인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individual이라 그래요. individual self.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서양인이 나는 하는 게 그야말로 개인, 한번 따라해줘. 개인, individual self.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는 하면 그 속에는 우리 형님도 들어가 있고, 아버지, 삼촌, 또 팔촌, 형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반하여 서양인이 나는, I 하면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 그것만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내가 일찍이 서양에 가서 그걸 알게 되어 가지고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이라 하면은 그의 동생 누구죠? 정경환 씨는 무엇이 됩니까? 대통령의 동생이니까. 예? 예? 말하자면 소대통령이 되는 거죠. 또 김영삼 씨가 대통령 같으면은 그의 아들 또 있죠. 뭐 이름이 뭐더라? 철현인가 있죠. 예? 아, 현철인가. 그거는 또 무엇이 되죠? 예? 그 소통령 역할을 해요. 또 사람들이 가서 모두 절을 하고. 그렇죠. 그게 한국인의 포괄적 자아라는 개념에서 오는 겁니다. 서양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인은 케네디 대통령 하면 그 사람만 대통령이지 그 형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 한국인과 서양인의 차이다. 따라서 전통적 한국인의 행동을 보면은 행위를 보면은 전통적 한국인들은 행동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행동이 느려요. 아주 정태적입니다. 정태적. 영어로 말해서 스테디라고. 원래 한국인은 걸음도 천천히 걸어요. 걸음도 천천히 걷고, 또 말할 때도 너무 빨리 하면은 쌍놈이라 그래요. 천천히 말하고, 또 행동도 좀 느리고, 이래야 양반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하여 서양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은, 예? 보통 서양 사람들의 행동은 일일이 안 만내 봤겠지만 어떻게 했나요? 행동이 느리겠습니까?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한국인은 정태적이라면 서양인은 역동적, 다이나믹해요. 다이내믹.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역동적, 다이내믹.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천천히 말하고 생각도 천천히 돌아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빨라요. 아주 빠르고 벌써 한국인이 머리를 한 바퀴 돌릴 동안에 서양 사람은 7바퀴 반 이상 돌려. 금세 알아차려가지고 먼저 행동하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것이 서양 사람들의 이유. 또 한국인들의 행위는 대개가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누구 뜻대로 사나요? 예? 많은 전통적 한국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살면 쌍놈이라 그랬어. 누구의 말에 의해 사나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 또 아버지, 스승, 이런 뜻에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살아가는 기나 행동할 적에 내 마음대로 하질 않고 하늘이 어떻게 보나, 어르신이 어떻게 보나, 이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게 전통적인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따라 장간다 말이 있죠. 자기는 시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뒷집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느냐고 그러면 나는 시장 보러 간다 하면 자기도 따라 나서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전통적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늘이나 아버지 말씀대로 사나요? 또 혹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나요? 누구 마음대로 사나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내낀 대로 살아. 물론 뭐 교회 가면 아버지 하지만은 보통 살 때 보면 지 멋대로 살고 또 지 멋대로 사먹고 또 이성도 지 멋대로 골라가지고 부모가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도망을 가고 차를 타고는. 그래서 몇 년 후에 또 나타나고. 그렇죠? 이것이 전통적 서양 사람의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항상 전통적 한국인들은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해요. 남을 항상 배려하는 마인드가 많았습니다. 배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배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배려. 이를 갖다 독일어로는 조르게라 그래요. 조르게. 이 켈케고리 쓴 말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조르게. 켈케고리 말하는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조르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요즘 한국인들은 뭐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지 마음대로 눈을 흘기고 막 과음을 지르고 생지랄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반하야 전통적 한국인은 늘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예의를 지키고 남이 기분 나쁠 만한 얘기나 행동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전통적 한국인인. 거기에 반하야 서양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긴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말은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껏. 자기 욕심 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통적 한국인과 오늘을 사는 한국인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2000
오늘 2011년 오늘날에 사는 한국인은 특히 1945년 해방되어 가지고 2011년 몇 년 됐죠? 예? 예, 66년 동안에 우리가 전통적 한국인으로 살아왔는데 요 66년 동안에 특히 지난 1, 20년 동안에 한국인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한국인은 전통적 한국인처럼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안 살고 오늘날 한국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양인 뺨칠 정도로 개인주의로 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66년 전에 살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다르고 지금은 서양 사람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아주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다. 막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같으면은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또 제사 지낼 때는 다 모이고 이랬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지고 대가족이 붕괴되고 또 핵가족으로 된 것도 오순도순 살만 좋은데 부부 중심의 삶도 평화롭게 삽니까? 싸우며 삽니까? 싸우며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들은 전부 부모고 조부모고 형님이고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이런 걸로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도 형제 간에 재판을 하는 게 없나, 또 멀쩡한 부부도 재산이 좀 생기거나 하면 먼저 챙기려고 또 재판을 하는 게 없나, 또 심지어 재판을 하면 고맙지만은 죽이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흉악한 서양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개인주의가 악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주의는 내가 정신분석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서양의 개인주의는 그래도 법도가 있고 신사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인의 개인주의는 대개가 자기중심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모 형제 간에도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자기만 억울했다 하고 왜 형은 저래 해주놓고 나는 또 이랬나, 또 왜 나는 동생이라고 여학교만 졸업시켰나,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개인주의가 자기 중심주의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렇지만은 나 먼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대개 본능적 욕심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 우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이상이나 자기가 마땅히 살아갈 길을 찾아가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자연이 어떻게 되냐, 욕망의 노예가 되다 보면 인간의 마음은 프로이트가 빙산과 같다 그랬죠. 맨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본능적인 욕구, 이더가 있고 맨 위에는 무엇이 있다 했나요? 예? 예? 맨 위에 의식이 있고 맨 위에 무엇이 있나요? 본능을 억압하는
예? 양심이 있다 그래서. 본능이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양심은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고 싶다 하면 양심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아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 이고가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예? 이고가 나타나 가지고 조종을 해. 본능을 일단 참아라 조종하고, 어쨌든 노력을 해 가지고 현실화 되도록 한다 그랬죠. 너차 내가 설명한 것처럼 고등학생이 18살짜리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저쪽 건너 마을에 있는 뭐입니까? 순위 생각이 난단 말이지. 나면은 밤 1시에 그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1시에 그 집에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예? 안 되죠? 욕심 그 찾아갔다가는 몽둥이나 맞지 별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심은 안 된다. 지금 몇 시인데 찾아간다는 긴가? 누르려면은 이고가 나와가지고 자아가 일단 찾아가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죠. 억누르고 그 대신 뭘 합니까? 예? 공부를 죽으라고 하지. 수학 공부, 또 사회생활, 뭐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서울 법대를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또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예? 고시에 합격해서 그 다음에 판검사가 돼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순이 아버지한테 고기를 사가지고 가죠. 가서 절을 하면 그 아버지가 됐네 하면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고라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고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치료도 욕심과 양심과 그 사이에 이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치료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어쨌든 개인주의가 되면 자기중심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주의가 되면 욕구우선주의가 되고, 욕구우선주의가 되면 이 욕망이 부쩍 올라오게 되니까 자아나 양심을 밀쳐내 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자아나 양심을 밀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밀쳐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양심과 이런 걸 밀쳐내 버리면, 예? 지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사회적. 반사회적이란 말은 점잖은 말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 지갑도 훔치고, 또 지나가는 여자의 엉덩이도 어떻게 됩니까? 만지죠. 만지고, 또 이 아파트 슈퍼마켓에 가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져오고, 이게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 파멸이 오는 거죠. 파멸이.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하는 본능이 우세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정신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동은 범죄적 그런 행동을 하는 기고, 범죄까지는 아니라도 미쳐버리는,
아주 그만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쳐서 그래요. 일시적으로.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욕구가 자기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한국인이 서양인의 개인주의와는 전혀 달랐는데 66년간 자기도 모르게 서양화되어 가면서 전부 개인주의로 됐어요. 개인주의로 되다 보니까 서양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자기중심주의, 욕구우선주의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신병으로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서양인들은 그래도 아담과 에바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랬죠. 어기가지고 뭘 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혼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 누가 꼬아가지고 그래 됐죠. 뱀이 누굴 꼬았나요? 여자를 꼬았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따라 했는데, 그래서 여자는, 뱀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했나요? 예? 일생 너는 땅에서 기어다니라 이랬고, 여자는,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을지어다. 고통 속에서. 아기 한 마리 놓을 때마다,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 놓을 때마다 고통 속에, 아주 죽을 고통 속에 낳아라 이랬고, 남자는 그걸 먹이 살리라고 죽을 힘으로 일해라 그랬거든. 그 이제 일종의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원래 남의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로마 제왕이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13세기, 14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이따가 십자군 전쟁에 지니까 모든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없는갑다, 우리가 지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뭐라고 그랬나요? 르네상스가 일어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야말로 14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나서, 르네상스 일어나고 나서 지난 600년간 처음에는 저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도 없다, 로마 왕도 없다. 저거 마음대로 가서 남의 거 훔쳐먹기도 하고, 지내가는 여자도 막 데리다가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러다가는 다 죽겠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가 르바이아산이라는 것을 써서 역시 서양 사람들이 자유를 제대로 하려면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정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가능하다 해서 르바이아산이라는 걸 했죠. 그렇죠? 한번 따라 읽어보면 르바이아산.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르네상스 후에 정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지, 저가. 로마 왕은 없어졌지만은 우리가 다 죽을 파이니까 정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댕기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왔나요? 그 다음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존 로크가 나왔죠. 존 로크. 영국의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존 로크. 존 로크가 나와서 뭐 이 사람 얘기만 해도 1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존 로크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먹는 음식이든 뭐 감이나 귤이든 또 옷이든 구두든 간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거는 남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도록 하자. 그걸 무슨 제도라 그랬나요? 예? 사유재산권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했어요. 사유재산권 제도. 프라이빗 오너십.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토마스 합스가 정부를 만들고 존 로크는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벌게 된 거는 그 사람 걸로 인정해주자 하는 것을 합의 보는 그런 사유재산권 제도가 있었고, 로크는 또 하나는 정치를 하는데 왕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정치를 하자고 그랬나요? 대의 제도를 하자. 모두가 봐서 좋은 사람을 뽑는 대의 제도를 하자 하는 게 존 로크의 주장이었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존 로크가 나와서 사유재산권 제도를 하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제도가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방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면은 거기 누기 됩니까? 예? 자익이 되죠. 그게 존 로크가 말하는 사유재산권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존 로크가 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왔나요? 예? 세 번째로 루소가 나왔죠. J.J. 루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기지만 한번 따라 읽어보죠. 루소. 잔자크 루소. 루소가 나와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평등이다. 다 같이 태어났다. 다시 말하자면 부잣집 아들이나 안 그러면 김포에 있는 어부집 아들이나 안 그러면 강서에 있는 청소부의 아들이나 다 같이 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다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평등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해서 이분이 평등론에서 무슨 말을 썼나요? 예? 일반 의지라 말을 쓴 겁니다. 일반 의지.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의 딸이나 생각은 다 같다 말이에요. 일반 의지를 갖다. 이걸 불란스 말로 볼롱테 뭐라 그럽니까? 예? 볼론테 제네랄레라고 그래요. 제네랄레. 영어로 말하자면 제너럴 윌이지. 한번 따라 읽어보죠. 볼론테 제네랄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부잣집 딸이나 또 저 강화도에 있는 어부의 아들이나 다 같다 말이에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평등하다 이 말이지. 이게 루소의 주장이기 때문에 루소는 잘 산다고 해서 저것만 잘 먹고 막 남아가지고 산에 내버리고 없는 사람은 라면도 못 먹고 이래서야 쓰나 하는 게 루소의 학설이었습니다. 루소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미치게 돼요.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루소는. 어쨌든 루소는 일반 의지, 평등을 했고
이것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무엇이 됐다고 그랬죠? 루소의 사상이. 예? 그게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공산주의. 존 로크나 이런 사람은 사유재산 제도는 오늘날 자유민주제로 되고 루소의 얘기는 공산주의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흘러간 걸. 존 로크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걸 자기 걸로 하자. 루소는 전체가 잘 살자. 공산주의로 흘러간 요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존 로크의 이런 자유주의 제도는 여기에다가 아담 스미스가 나왔다 그랬죠. 아담 스미스가 나와가지고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좋은 기다. 가난하게 왜 사나?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예?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가지고 조그만하게 무슨 누에 공장을 한다든가 뭐 바느질을 해서 옷을 한 벌씩 만든다 이래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고 공장을 분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은 분업에 있어요. 분업을 해가지고 역할을 각각 맡아가지고 하면은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큰 기업처럼 LG 또 뭡니까? 삼성 또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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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뭐 이런 것처럼 기업이 생겨가지고는 막 공장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데마다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섰죠. 그럼 쭉 벨트가 돌아가면 그걸 뭘 넣고 이러죠. 그렇지 않나요? 그 손을 또 잘못 넣어가지고 얻어맞고 한 사람도 있죠. 그래 강의할 때도 자리도 비운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 공장 주인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많이 상품을 벌어가지고 많이 팔고 이러니까 큰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하는 거는 여인 사람 다 알고 여기에다가 자연이 그래도 소소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래도 평화롭게 살려면은 법을 중시해야 된다 한 게 누구죠? 몽테스큐가 나와가지고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법의 정신, 영어로는 Spirit of Law라고 그 불란서어로는 Esprit de Loi 하는 책을 써가지고는 법의 정신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법은 모두가 지키도록 하자. 이게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이라는 거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아요. 우리가 이 앞에 지내가더라도 마음대로 지내갑니까? 어떻게 지내갑니까? 예? 신호등을 봐서 붉으면은 어떻게 되죠? 딱 서야 되죠. 파라면은 예? 건너가고. 그래 어떤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붉은 게 좀 덜 끝났는데 깜빡깜빡할 때 막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다가 다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신호가 오더라도 조금 참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법과 규칙을 지켜야 서양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서양은 지난 600년간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랬자 지난 50년 전에 하버드 법대 학장을 지낸 누구죠? 예?
로스코 파운드라는 사람은 로스코 파운드 유명한 교수예요. 하버드 법대 학장도 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로스코 파운드. 로스코 파운드는 나도 수십 년 전에 이분 책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2주일 만에 다 읽었어.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법철학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라는 책도 있고, 또 정의란 무엇이냐 하는 책도 있어. 예, 어쨌든 로스코 파운드가 나와가지고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은 좋아요. 모두가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가지고 그걸 갖다 수집을 해서 시장에 갖다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팔면은 예? 돈이 되죠. 그걸 모아가지고는 또 조그만 밭을 하나 사고 거기에다가 고추를 갈고 여러 가지 하면 차차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로스코 파운드에 의하면은 현대 민법을 유지하는 그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랬어.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간에 뭐 물건을 팔고 사거나 또 취직을 할 때에도 주인이 내가 당신을 쓰겠소 뽑는다든가, 모든 계약은 자유로 하자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죠? 아까 존 로커가 말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절대의 원칙. 이 두 원칙을 미국의 하버드대 법대 학장 로스코 파운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토마스 홉스에서 존 로크로 내려와 가지고 아담 스미스, 몽테스큐, 또 로스코 파운드로 내려오는 게 현대 미국의 산업 자본주의. 다시 말해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죠. 서울에서도 모든 계약은 자유다 이거지. 계약은.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지고 몇 분 만나 보니까 좋더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결혼을 하자. 그럼 한쪽은 하자. 이러면 또 한쪽은 나도 하자. 계약을 맺으면은 결혼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도 보면 계약 무효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무효가 되는 계약.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예? 공갈 협박으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공갈 협박.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결혼을 하겠소 안 하겠소? 안 하면 내 칼로 당신 죽고 나 죽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만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결혼하기로. 그 계약은 무효다 하는 게 현대 민법의 계약 무효의 원칙입니다. 협박 공갈로 한 계약은 무효. 두 번째는 사기로 한 계약은 무효예요. 사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인류 건달이고 수입도 한 푼도 없는 놈이 내가 LG의 지사장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자가 볼 때도 어떻나요? 지사장 같으면. 예? A급 신랑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사장도 아니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묵고 놀아. 그러면 그거는 파기하는 그 계약, 말하자면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사기, 협박, 공갈로 했거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파기되는 조건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성년자. 예를 들면은 12살짜리 아이한테 조그만 초코파이를 하나 사주면서 이걸 앞으로 계속 사줄게 나하고 가자 계약을 맺으면 무효예요. 나중에. 막 그런 게는 뭐 민법 시간에 가르치는데 이런 로스코 파운드 얘기가 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효는 정신병자하고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신병자. 다시 말하자면 뭐 달 보고 절하고 이런 뭐 울다가 웃다가 하고 또 금세 눈이 돌아가다가 또 썩을 냈다가 또 헤헤 웃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 계약은 무효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신병이 있다 하면은 그건 무효가 되니까. 그 이제 그 판정은 누가 하냐 하면 누가 합니까? 예?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 판정을 누가 합니까? 정신과 의사가 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보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계약을 할 수 없는 정도다 하면은 당연히 무효가 돼요. 어쨌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전통적 한국인은 서양인과 원래 달라요. 다른데 66년간 갑자기 서양인 행세를 하고 있어. 모두 핫바지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고 다닙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고 집신을 벗어 던지고 뭘 합니까? 구두를 신고 다녀. 또 여자도 이렇게 긴 치마 대신에 그걸 벗어 던지고 뭘 합니까? 스카트를 입는데 요새는 또 미니 스카트가 많은 모양이지 아마. 그래서 말하자면 막 짧게 입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요새도 차에 보면 막 처녀들이 다리를 이만큼 내놓고 조금 이래 입고 이래 하는데 그건 왜 그래 합니까? 왜 그래 할까요? 요걸 보고 누구든지 남자가 오라고 그래 하는 게겠지. 그렇지 않나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앉을 때는 막 이렇게 자부동을 갖다 놓고 앉고 이래요.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날 많은 변화가 있는데 막상 서양 사람들은 그 자유라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을 만들어 내려오고 있어요. 600년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칙도 안 배우고 서양의 자유만 닮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